안녕하세요. 별사탕의 심리전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의외로 다양한 인지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이 우리가 특히 뭔가를 기억을 할 때 실제 겪었던 일의 극히 일부 내용만 회상을 하는 데다가 자기 나름의 해석이 덧붙여지고요. 그리고 자기 평가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신경 쓰는 모드로, 애쓰기 모드로 혹은 작정하기 모드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쉽게 말해서 무슨 생각이나 기억을 할 때 마음에 혹은 몸에 힘이 빡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해석이나 의미부여, 자기평가 이런 것들이 인지적인 오류로 빠질 소지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단이니 터널 시야니 확대나 축소, 과잉 일반화, 개인화, 외연화, 기타 등등 그런 인지적인 오류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딴에는 분명히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실은 그냥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실관계 온온하고 시시비비를 따지죠. 그래서 말싸움이 붙어버리면 이게 제대로 합의점에 이르지를 못해요.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의 해석과 의미부여 자기 평가를 앞세우고 나는 나대로 또 역시 나의 해석, 나의 의미부여, 나의 자기 평가를 앞세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옳고 그르냐 이런 걸 따지지만 실제로는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와중에도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사실 개입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네를 아무리 따져봤자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배제시키고 상대방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더 들이대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남녀 공통이에요. 그리고 에어른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서는 그렇게 작용을 해요. 동일하게 거의 전 연령대에 걸쳐서 어떤 민족이든 어떤 문화든 그리고 어떤 문명권이든 어떤 교육을 받았던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인간의 정서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적인 심리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가능한 것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질의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해요. 정서라는 그런 복잡한 심리 현상이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이야기 같지만 실은 본인의 내면에도 그와 똑같은 이미지, 생각, 성향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강좌를 다른 데서 들었거나 세바시 같은 데서 혹은 테드 같은 데서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강연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접한 바 있더라도 그냥 나 저 사람 본 적 있어 아니면 저 비슷하게 닮은 사람 본 적 있어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익히 들어본 바 있는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히는 모른다예요. 정말 알면 이게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된 거라면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실생활에 녹아들지 않고 있다면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 적이 있을 뿐이에요.
들어본 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림에 떡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실생활에 어떻게 녹아들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럼 녹아들게 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거 역시 쉽지가 않죠. 지난 세 이야기를 걸쳐서 누차 강조했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모든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내적 갈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 갈등은 얘네들, 수뇌부와 마음의 어두운 측면 간의 갈등이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모든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자아들의 전쟁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겪는 괴로움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혹시 과잉일반화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에 누군가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표현은 조금 다르게 했죠. 특정 종교를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본질은 가져오자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2500년 전부터 이렇다라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의 스승들이 강조해 왔고요. 서양에서도 잘 뒤져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계에서는 대략 100여 년 전부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아주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연구 중이에요. 과연 이렇게만 할까? 꼭 내적 갈등만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진짜 원인 전부일까?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최소한 아직까지는 이게 사실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들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참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게 각자의 마음에 녹아들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험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 험난한 과정이 누구에게는 물리적 시간으로는 몇 분만 걸릴 수도 있고요.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어요. 상담의 심리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연락 왔을 때 상담을 받으려고 문의를 하면서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몇 번 정도 상담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참 대답을 하기가 난감한데 심리치료 관련 교과서에서 권장하는 횟수는 있긴 있어요. 획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횟수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기본 전제는 뭐냐 하면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일주일에 1시간씩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50주 이게 얼만큼이냐? 물리적 시간으로 따지면 자, 한 달에 4주만 있다고 쳐요. 그러면 1년 12달이면 48주가 되죠. 1년 2주가 걸려요. 정확히는 대략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장기 상담에 해당하는 횟수예요. 물론 이 50회기도 짧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씩 50번 상담 받으면 확실히 나아지나요? 몰라요. 이건 결코 결과를 보장하는 횟수는 아니에요. 권장사항이에요. 나아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정도씩 상담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줘야 어느 정도 나아지기 시작할 수 있고 혹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씩 50번 받으면 무조건 낫습니다 가 아니에요. 홈쇼핑이라면 아마 그렇게 홍보할 수 있겠는데 50회기는 절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보장해주는 횟수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통상적인 장기 상담은 암만 못해도 그러니까 최소한 50회기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단기 상담이라고 있어요. 50회보다 좀 적게 받아도 괜찮으실 수 있나요? 모른다니까요. 아무튼 단기 상담 50회 너무 기니까 우리 좀 짧게 하고 끝냅시다. 굵고 짧게. 그러면 단기 상담은 한 몇 번 정도 되나요? 뭐 다를 수 있지만 20회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뭐 10회기 정도로 보기도 하고. 아무튼 50회기보단 적어요. 그리고 이제 민감한 사항. 얼마면 돼? 뭐 상담비 받는 데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막 10분에 막 3, 40만 원 받기도 하고 10분에 또 어떤 데서는 뭐 비슷할 수 있어요. 1시간에 막 100만 원 막 부르는 데도 있고. 미쳤어 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다면 그런 데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평준화되어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비용까지 다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10만원 안팎, 미국 달러로 치면 10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우리 돈으로 치면은 1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라는 표현도 좀 쓰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들어서 10분에 38만원짜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뭐 저 유튜브 방송 보니까 요즘 통상가가 1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럽게 비싸요? 플러스 알파가 큰 거죠. 어쨌거나 현실이니까 현실 중에 극히 일부, 극히 일부라고 합시다. 극히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장기 상담은 그냥 알파 없다고 쳤을 때 달러로 치면 50회기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500만원 돈 되죠. 돈만 드나요? 왔다 갔다 시간 들죠. 상담 받고 나서 또 막 멘붕 될 때도 있고 막 복장 더 터질 때도 있고 뭐가 해결되는 기미는 전혀 없고 막 이러면 좀 미치죠. 단기 상담은 한 반토막 정도 돼요. 2,000달러 혹은 뭐 200만원 안팎.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그럼 쉽게 말하면 50시간 상담을 받으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단기 상담으로 치면 한 20시간 상담을 받으면 나아진다는 얘기예요. 20시간? 하루도 안 되네?
50시간. 50시간이면 얼마? 24. 한 2, 3일 빡세게 잠 안 자고 막 무박 3일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상담을 받기는 어렵고요. 뭐 만약에 하루에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씩 이제 워크샵 형태로 집중적인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물리적 시간으로 일주일이면 끝나요. 500만 원 쾌척하고 단기 상담이 한 2, 3일이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사실 돈이 얼마가 들고 시간이 얼마가 들고 중요하긴 한데 진짜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얼마나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느냐, 달리 말하면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느냐가 이제 본질이죠.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안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어느 정도 보장을 하되 이 50회기나 20회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상담실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상담의 심리치료가 일어난다라는 전제거든요. 근데 상담실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하고 느끼는 공간은 생활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상담실 딱 왔는데 뭐 상담실 분위기도 비교적 편안하고 상담자도 되게 이제 말랑말랑하게 기분 막 풀어주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따뜻한 차 마시면서 막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기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별로 안 괴로워. 난 지금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온 건데 과거에 끔찍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싫어요. 지금 겨우 편안해졌는데 그걸 굳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왜 그래? 그냥 나 편안하게 얘기하고 갈래요. 그럼 또 가요. 그리고 이제 생활 공간에서 또 빡치고 옥신각신하고 괴로워하죠. 자다가 이불 걷어차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 일주일에 1시간씩 뭐 50회, 20회 생활 공간에서 거의 늘 깨어있는 시간 동안 내내 뭔가를 해준다면 상담 공간에서 해줄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시도가 되고요. 당연히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상담을 받은 거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기대하는 결과까지 보장할 수도 있어요.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일상생활이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자신의 생활 공간으로 뭔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뭘 가져와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내 마음에 있는 자아들의 전쟁 때문이다. 라는 생각. 일단 그 생각을 생활 공간으로 가져와야 돼요.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거 자아들의 전쟁이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금방 해결되나요?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일단 자신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게 대인관계가 됐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든 돈이 없는 문제든 시험을 치는 문제든 취직하는 문제든 결혼하는 문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외모 콤플렉스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자아들의 전쟁이에요. 외모 콤플렉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자아들과 그냥 나 이러고 살래 라고 말하는 자아들 간의 전쟁이에요. 시험이요? 어떻게든지 높은 시험 성적을 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자아들과 귀찮아 나 좀 놀고 싶어 하는 자아들 간의 전쟁이죠. 대인관계? 이게 참 대인관계는 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인간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정확히는 그 인간을 닮은 자기 마음속 혐오하는 측면과 그 혐오하는 측면을 억압하려는 자아들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괴로움, 사실은 모든 괴로움은 자아들의 전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냥 설명이 가능한 걸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진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슨 괴로움을 겪든지 간에 다 자아들의 전쟁이다 라는 이해를 생활 공간으로 가져오시고요. 일단 그 생각부터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내 자아들의 전쟁 때문이야. 자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다 보면 우린 보통 뭔가 하나를 제시를 하면은 그거 소화도 되기 전에 자 다음 코스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충분히 돼야지만 그 다음에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하면서 그걸 막 소화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장 이게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저 인간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게 많은데 실은 그냥 주르륵 읊어본다면 그 똥냄새 적응하라고 했죠.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들 환영하고 적응한다라는 건 똥냄새 맡으면서 숨 쉬라는 거잖아요. 불편한 거 느끼면서 짜증나 이런 거 해주라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빨리 털어버려야지. 음악이라도 듣고 이게 아니라 음악은 편안할 때 듣고요. 기분이 더러워졌을 때는 그 더러운 기분을 충분히 느끼면서 이걸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똥냄새 적응하는 걸로 또 다가 아니죠. 묵은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숙변. 그건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이제 발산을 해야죠. 심리적인 배설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입을 가리고, 아니면 쿠션으로 입을 가리든, 베개로 입을 가리든, 자기 재채기 할 때처럼 자기 팔꿈치로 입을 가리든, 입을 가리고 소리 한번 지르기, 입을 가리고 욕을 해도 돼요. 화장실이나 자기만의 공간. 배설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똥을 쌀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미개한 일이니까. 똥냄새 적응하고 똥 싸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좀 힘 좀 풀고 늘 이렇게 힘이 빡 들어가 있잖아요. 전쟁 치르느라고.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아주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스피치를 배워서 촌철살인의 멘트로 저 인간의 주댕이를 확 막아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하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36개 주랭나. 그건 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만하자고요. 전쟁 그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자고요. 자꾸 다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괴로운 건 자아들의 전쟁 때문이니까 전쟁 그만하자. 전쟁 그만합시다. 라고 내면의 자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아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전쟁은 네가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부추기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본인이 하는 것이든 자아들이 하는 것이든 전쟁은 그만하자고요. 자, 여기 얼추 적어놨어요. 생활 공간으로 뭘 가져와야 되는지. 생각보다 되게 많죠. 이건 과거에 적응하지 못했던 불편한 감정들, 그거를 똥냄새로 비유를 해서 똥냄새 맡으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래 의미는 불쾌감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면서 심호흡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음의 숙변, 쌓여있는 감정들, 억하심정, 응어리 뭐 이런 것들은 배설을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똥 싸기. 똥냄새는 맡으면서 숨쉬고 적응하는 거고요. 마음에 쌓여있는 똥들은 화끈하게 내보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입 가리고 소리 지르기 혹은 욕하기 아니면 욕 쓰기, 뭐 낙서 형태로 쓰든 편지 형태로 쓰든 일기 형태로 쓰든 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광란에 춤추기, 그냥 막춤 추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머리 흔들고 손다리 흔들면서 막. 그리고 괴물 흉내내기 이런 거. 그 밖에도 뭐 종이 찢기, 쿠션이나 베개 때리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똥 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똥 싸기의 철칙. 신체적인 배설이든 심리적인 배설이든 다 같은 배설이에요. 그리고 배설은 혼자 비공개로 하는 거죠. 남들 앞에서 짜증을 부리거나 잔소리하거나 어줍지 않는 조언이나 충고를 하거나 똥 싸는 거거든요. 혼자 하세요. 혼자 베개한테 충고하시고 혼자 쿠션한테 조언을 하세요. 배설 개념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간단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인 배설 방법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혼자 하는 것이고요.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점점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자기 평가도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쭈쭈쭈 오구오구 하는 것도 자급자족으로 혼자 해줘야 된다 그러지. 이젠 막 마음에 응어리 쌓여있는 것도 혼자 풀라 그러지. 좀 외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외로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편안해져서 점점 주변의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따끈따끈해져요. 그래서 서로 웃는 낯으로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외로울 수 있지만 스스로 순기능적인 자기평가를 해주면서 쌓여있는 것들은 혼자 알아서 비공개로 배설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행동치료에 해당하는 방법들이라면 인지치료에 해당하는 방법, 생각 차원에서 우리가 생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똥냄새 환영하기, 불쾌한 느낌, 불편감 환영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환영해.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짜증나. 짜증. 불편한 거 환영해.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혀 환영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그걸 나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미 딴 걸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엄한 것이 자기 기만으로 생각될 수는 있지만 뭐 설령 자기 기만이라고 쳐요. 똥냄새 싫어하는 자아 입장에서는 환영해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 어딘가에 누군가는 똥냄새 환영해요. 예. 특히 얘네들은 너무 익숙해서 뭐 환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똥냄새 나는구나? 이거 내 몸에서 나는 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두 번째 시간에도, 세 번째 시간에도 얼추 언급이 됐던 가상의 경험도 진짜 느낌을 수반한다는 거. 자, 이게 자기 기만이라고 치더라도 처음엔 가짜로, 가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환영을 한다고 쳤을 때 처음엔 별로 아무 느낌 없어요. 오히려 거부감이 더 들 수 있죠. 저항감. 근데 자꾸 환영하다 보면 이것도 진짜 느낌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진짜 환영하는 마음이 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인격체 개념으로 치면은 똥냄새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자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똥냄새 완전 혐오하고 막 끔찍해하는 자아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지배할 텐데, 그래서 그게 거부감이나 저항감의 형태로 느껴질 텐데, 자꾸 환영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자아의 목소리도 점점점 커져서 진짜 느낌이 일어나요. 몸에서. 사실 순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번호도 매기지 않았는데, 괴로움의 진짜 원인을 알아차리기. 자아들의 존재. 그죠? 막 괴로울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저 인간 왜 저런 거야? 성격이 잘못된 건가? 막 트리플 A형인가? 막 AB형인가? 막 말도 안 되는 원인들 추적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심란한 거 내 마음의 자아들의 전쟁 때문이랬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 질문이기도 한데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신은 이런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자아들이 드글드글 하는 사람. 마음속에 자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존재예요. 국가와 같은 존재죠.
지난 시간에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 세상에서, 뭐 바깥이라는 수식어 빼고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되게 심란해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국제적인 정세, 우리 국내 정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심란하죠. 근데 그 심란할 때 실은 우리가 말하는 국제 정세, 국내 정세는 자기 나라의 정세예요. 자기 마음속 나라.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실은 그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 이미지를 하고 있는 자기 내면의 자아와 그 자아를 억압하는 자아들 사이의 전쟁이듯이 우리가 외부 세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실은 실제 하는 외부 세상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외부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 마음속으로 복제가 되면서 동시에 자기 나름의 해석이 더 달라붙게 되고 의미부여, 자기평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뒤섞이다 보니까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된장 보고 똥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똥을 똥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자꾸 마음 얘기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똥을 가리키는 순간, 순식간에 그 똥의 이미지가 복제가 되어서 자기 마음속에서는 똥이 수십만 개로 불어나요. 그래서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고요. 외부 세상의 국제 정세,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심란하다. 실은 자기 마음속에 미국 짝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헬조선 짝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마무시하게 무겁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거 다 자기 거예요. 우린 자꾸 외부 세상에만 주의를 돌리고, 그래서 그 세상과 나의 사이즈를 비교하죠. 겨우 나 한 사람이 뭘 어찌하겠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는 수밖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마음속에 미국을 담고 있고 헬조선을 담고 있고 지구를 담고 있고 우주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어마무시한 존재예요. 이건 단지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면 뭐 우주, 태양계 이런 것까진 접어놓고 뭐 지구도 좀 잠시 접어놓고 당장 자기 마음속에 있는 헬조선, 본인이 그 나라의 지도자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외부에 실제하는 헬조선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다가 자기만의 해석, 의미부여, 자기평가가 혼합된 형태의 그 헬조선을 진지하게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자기만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속의 헬조선이 살기 좋은 거라는 게 되어야 이게 실제 외부 세상에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기 주변에 맺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때 그것을 청사진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어떤 힌트를 주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실제 헬조선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너무나 요원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너무나 이상적이고 꿈 같은 이야기, 그냥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럴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담아둔 세상 이야기까지는 잠시 보류한다고 쳐요. 당장 내 코가 석장돼, 그죠? 개인적인 괴로움 때문에 힘든 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내 마음속에 있는 미국이며 헬조선이며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렇게 순서를 정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느 게 먼저가 되든 사실 상관이 없는데, 어쨌거나 상담실이라는 매우 제한된 공간에 와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50번을 받네, 20번을 받네. 금전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생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지. 정확히는 이런 방법들을 거부하는 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냥 계속 뜬구름으로 남아있고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뭐 어디선가 본 적 있어 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게 진짜 자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려면 이거 거부하는 자의 목소리 낮춰달라고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밀어붙이는 자일 수도 있고 완벽주의자일 수도 있고 신랄한 비판자일 수도 있고 시간을 대표하는 자일 수도 있고 명상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전쟁 모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전쟁 모드를 고수해야 된다 라는 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걸 달리 말하면 그 자아가 자기 마음에서 너무 지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팅팅 튕겨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걔네들 목소리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생각만 하는데도 과연 정말 돼요?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지만 가상 경험도 진짜 느낌을 가져와요. 이게 비록 자아들을 상상하고 뭐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마음속에 이 자아들이 막 그렇게 있다고 아직 충분히 납득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막말로 이거 그냥 다 가짜라고 쳐요. 어차피 우리는 진짜 가짜 상관없이 결국은 진짜 느낌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하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속는셈 치고 이 자아들 자기 마음속에 산다고 치고 그리고 그 자아들 중에 정말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거부하는 자아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치고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생각해주는 거예요. 공손하게 하세요. 공손하게. 그러면 진짜로 속 시끄러운 게 한결 잦아드는 거예요. 해보셔야 알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더 디테일하게 강조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다 깠어요. 심지어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물론 이거 혼자 하는 게 역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상담 공간에 와서 똥을 풀며 숨 쉬는 법을 일일이 배우며 익히는 경우, 또 상담 공간이라 어쩔 수 없이 혼자 배운다는 건 아니지만 마치 배변 훈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똥을 시원하게 배설해버릴 수가 있을까, 이것도 배우고 익힐 수 있어요. 상담 공간에서 똥냄새 환영하기, 진짜 조련의 원인이 자연으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존재인가 라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 라는 걸 상담 공간에서 배우며 익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어쩔 수 없죠.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한정된 공간이지만 상담 공간에 와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완전 제대로 자기 마음에 장착이 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림의 떡인 상태로 계속 그렇게 있기만 하고 도저히 적용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이런 거 거부하는 다의 목소리가 목소리 낮춰달라고 부탁해보고 심지어 애걸복걸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자아의 목소리가 너무 큰데 목소리 낮춰달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더라. 그건 아마 그 자아가 뭔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입을 만 하려고 하는 걸로 오해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아들과 좀 더 진지한 대화를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 적어놓고 자아가 답변을 기다렸다가 불현듯 생각이 올라오면 쓰고 이런 식으로 자아들과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저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한다면 역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왕이면 생활 공간에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하다못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그것도 꽤 긴 시간이지만 그 5시간 동안 이런 생각들 수시로 해주고 틈날 때마다 똥냄새 적응하고 똥 싸주고 이런 거를 자꾸 해주시면 물리적 시간으로는 한 달 안에 거의 1년치 상담을 받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단기 상담 정도는 껌이에요. 일주일도 안 돼요. 시간 거의 적게 들이고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어쩌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상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안 되니까 와가지고 그냥 돈 내고 상담 받아, 그런 말이 아니라 유형이면 자급자족 하자는 얘기예요.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할게요. 처음 시작한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뭐 때문에 괴롭든지 간에, 뭐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맥 빠지고 머리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 진짜 원인은 자아들의 전쟁 때문이라는 거. 그 사실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